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차 여자입니다. 남들 보기에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착하고 성실한 남편과 오손도손 살며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왕래를 안 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왕래 없이 지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계속 이렇게 왕래 없이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나이 드신 분에게 이런 말 그렇지만 정말 철딱선이 없으시거든요. 그 때문에 저도 남편도 마음고생 참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발길까지 끊게 된 저의 사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해볼까 합니다. 남편과는 20대 중반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나게 되었어요. 일했던 곳은 고깃집이었어요. 저는 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며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때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그 남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고깃집 한 군데서만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그 남자는 고깃집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한탕 더 뛰더라고요. 오전에는 취업 준비하고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고 오후에는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좀 해보니 취업 준비와 알바로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안 잔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기에 참 힘들고 빠듯한 삶인 듯 했지만 그 남자는 그래도 참 긍정적이고 밝았습니다. 씩씩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환경이 힘들면 불평불만하고 신세한탄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남자는 더욱 씩씩하고 밝게 지냈는데 그게 참 마음이 건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던지 가끔 오픈 준비를 하다가도 꾸벅꾸벅 졸기도 했어요. 옆에서 그게 참 안쓰럽고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주거나 바카스라도 주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다음 날에 음료수라도 꼭 하나 사와서 저한테 돌려줬고요. 돈이 많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 진국이다라는 것을 그 남자를 보며 처음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사귀어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가 싫은 건 아니지만 자기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사귄다고 해도 잘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그런 건 내가 양보할 수 있다고 했죠. 내가 싫은 게 아니라면 한번 만나보자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아도 저에게 참 잘하려고 하고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한 번은 물어봤죠. 뭐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느냐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부터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엄마와 여동생 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정작 본인 스스로에게는 제대로 쓰는 것도 없는지 겨울이 되면 매일 입고 다니는 점퍼는 닳아서 팔 부분이 반들반들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앓는 소리 하거나 신세한탄도 잘 안 했어요. 묵묵하고 긍정적이었죠. 곧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땐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렇게 남친은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저도 이듬해 취업을 하게 되며 같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이 남자는 결혼할 만한 남자다라는 제 생각은 만나오면서 변함이 없었어요. 당장의 돈이나 능력이 없다 해도 마인드가 정말 건강하고 성실했고 그런 남자는 흔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 자체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남친은 나름 연봉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 월급 중 일부는 어머니께 드려 생활비로 썼고 나머지는 적금으로 모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돈 사고를 쳐서
기껏 모아놓은 적금도 깨서 날린 적이 여러 번이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다시 모은 돈은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고 해서 그리로 다 보태줬다고 하고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살아야 되는데 저까지 힘들게 할 수 없다며 중간에 한번 헤어지자고도 했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은 좀 힘들겠다 싶어서 헤어지고 체념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친을 너무 사랑했고 남친도 저를 못 잊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없는 돈으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죠. 남친이 사회생활은 제법 했다는데도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줄곧 남친 돈으로만 생활하셨거든요. 사지 다 멀쩡하시고 아직 젊으신데도 따로 일하시는 것도 없이요. 게다가 그 돈 사고라는 게 한 번씩 돈을 벌어보겠다 하시면서 괜한 일을 벌이셔서 모아놓은 돈까지 까먹으셨거든요. 한마디로 버는 돈은 전혀 없으신데 남친이 모아놓은 돈을 자꾸 까먹는 상황이라 결혼을 하려고 해도 남친한테는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인 거였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딸이 고생할 게 불보듯 보여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남친이 괜찮은 사람이고 또 저도 절대 못 헤어진다고 나오니 결국 허락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없는 살림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희의 신혼집은 이모가 매매를 해뒀던 빌라에서 시작했는데요. 이모가 저를 위해 전세금을 최대한 싸게 해주셔서 들어가 살았거든요. 결혼할 때 저는 비용 중 일부를 따로 빼서 제가 잘 들고 있었습니다. 비상금 명목으로요.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5개월 정도 지났을까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저희 회사에 찾아온 겁니다. 저보고 다짜고짜 민영숙 며느리냐고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하니 차용증 주면서 어머님이 빌린 돈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직장에서요. 직장 동료들도 황당하게 다 쳐다보고 저도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런 일은 살면서 처음이라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남편에게 벌벌 떨면서 전화했더니 남편도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미안하다며 자기가 해결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곧장 어머님 댁으로 가서 따졌는데 어머님 하시는 소리가 주변에 아는 분 소개로 블록체인 코인이라는 걸 하셨답니다. 그것도 돈이 없으니 빌려서요. 미래의 가상화폐니 뭐니 하면서 지금 쌀 때 사놓아야지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걸 빚까지 내서 사신 거예요. 뭔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요. 어머님께 돈 빌려주신 분들은 어머님이 이자도 제대로 안 갚고 잠수까지 탔다며 아들이든 며느리든 저희 보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어머님 깜빵 보내버린다고 하면서요. 저희 남편 어머님한테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제발 가만히 있으시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일을 벌리세요?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내가 시체야? 내 딴에는 돈 좀 벌어서 너한테 보탬이 좀 되려고 한 거 아니야. 이게 보탬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러세요? 전에는 무슨 부동산이 어쩌고 또 그전엔 다단계에 속질 않나. 그 후엔 또 주식한다고 400만 원 날리고. 예, 그 인간들이 마음 먹고 사기치면 안 당할 재간이 어딨어. 그리고 돈 번 사람이 있다 하니까 나도 해보는 거잖아. 엄마가 자꾸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정보들 듣고 무작정 따라하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저한테 먼저 물어보기라도 하시라고요. 한시가 급한데 물어보고 할 게 어딨어.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면 보나마나 뭐든 안 된다고 할 게 뻔한데. 그럼 안 하셔야죠. 이것 보세요. 야, 이거는 지금 당장 돈이 나오는 게 아니야. 미래를 위한 투자야. 좀 기다려봐. 이거 나중에 분명히 돈 된다니까. 어머님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했고 남편은 혈압 올라서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늘 저런 식이었습니다. 차라리 미안하다고 나오시면 화는 좀 덜 날 텐데 저희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월급만 죽어라 모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 못 번다고
정보를 잘 타서 한 방을 노려야 된다고 도리어 가르치시면서 화내세요. 본인 돈으로 무슨 투자를 하든 그게 뭔 상관이겠나요? 문제는 어머님이 그렇게 실컷 기분 내신 투자들이 다 저희 남편이 번 돈들이었고 결혼 후에는 저희 부부의 생활비였는데요. 남편은 이제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시라며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했고 어머님은 기껏 키워놨더니 결혼하고 나 몰라라 한다며 엄마 보고 깜빵 가라는 거냐며 서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따로 전화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돈 좀 갚아달라고. 자기 진짜 큰일 날 것 같다고요. 저희 남편은 저보고도 어머님 연락 다 차단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어머님이 좀 안쓰럽기도 해서 남편 말대로 연락을 차단하지는 못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는 시어머니고 또 남편 어머니신데 연락을 매정하게 탁 끊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님 저한테 전화하시면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하소연하시는데 모른 척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제가 따로 남겨둔 비상금을 좀 털어서 어머님을 도와드렸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한테 비밀로 해달라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어머님 며느리가 아들보다 낫다며 울먹이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순진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머님 상황이 너무 급해 보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돈은 빌려드리되 차용증을 쓰게 되었어요. 어머님께 돈을 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간단한 녹음도 해두었고요. 왜냐면 어머님이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난 뒤부터 일을 하신다며 식당 일을 구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때 월급 받으면 조금씩 나눠 갚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저도 일부러 차용증을 받은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짜 받을 생각도 있었고요. 솔직한 말로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진짜 조금씩이라도 갚아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정말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안 갚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때 그 일이 없던 일인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자꾸 빌려드린 돈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한테는 비밀로 했으니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저도 형편 넉넉한 것도 아닌데도 무리해서 빌려드린 건데 받지도 못하고 마음고생 좀 했었죠. 게다가 어머님도 일하신다고 했던 그 식당 한 달도 못 돼서 그만두셨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죠. 그 일 이후에도 그만큼의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잘하게 돈 요구는 많이 하셨었어요. 저희가 어머님 생활비를 조금 보내드리는데도 늘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앓는 소리를 잘하셨고요. 물론 저한테보다는 남편에게 주로 전화를 해서 힘든 소리를 많이 하셨죠. 저한테는 돈보다는 화장품이나 먹을 거, 옷 등 생활용품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잘하셨어요. 저도 슬슬 아기 가질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사도 갈 준비를 해야 돼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나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 거 사면서 어머님 거 챙겨드린 것도 많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결혼 전에 한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던 그 말이요. 나름 한다고 해도 어머님은 늘 섭섭해하셨고 하소연도 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좀 그랬던 건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말처럼 저희한테는 앓는 소리를 하셔도 신우에게는 그런 소리를 잘 안 하셨어요. 오히려 사는 형편은 신우가 더 괜찮습니다. 신우네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사는 아파트도 평수도 넓고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희한테는 돈 더 달라고 성하셔도 오히려 신우한테는 그런 거 일체 없이 미안해 하시는 겁니다. 너무 없이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눈치 보고 사는 건 아닌가 염려된다면서요. 제가 보기에 저희 신우 그런 거 없이 엄청 잘 먹고 잘 삽니다. SNS에도 사진을 자주 올리는데 가족끼리 여행도 자주 가고 백화점도 자주 가요. 뭘 샀고 뭘 선물 받았고 이런 자랑글도 SNS에 종종 올리고요. 다만 어머님하고 성격이 똑 닮은 신우는 어머님 앞에서는 하소연하고 앓는 소리를 잘하더라고요. 자기는 돈도 얼마 안 가지고 결혼을 한 거다 보니 아무래도 시댁이나 남편 눈치가 보인다 어쩐다 하면서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도 신우에게는 용돈 한번 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반면 저희 남편이나 저는 별말 안 하고 힘든 소리도 안 하니까 자꾸 저희한테만 뭔가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여튼 가뜩이나 넉넉치 않은 형편에 어머님 생활비 드리면서도 하소연까지 듣고 이래저래 힘들었습니다. 지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그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생활비에 빵꾸가 난 겁니다. 결혼 후 운 좋게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면서 아파트 완공이 되면 지금 빌라에서 나와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출을 좀 하게 되었고 갚아야 될 돈도 꽤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에 워낙 싸게 살고 있는 거다 보니 이모에게도 죄송하기도 해서 저희가 빨리 나가줘야 했거든요. 그래야 이모도 정상적인 전세금을 주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제가 버는 돈은 저희 생활비와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제외하곤 저희 카드값과 대출금으로 빼곡하게 나갔는데요. 한 번씩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다 보니 그달에 100만 원 정도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급한 김에 친정 부모님께 빌리게 되었죠. 다음 달 여윳돈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말씀드리면서요. 물론 다음 달이라고 바로 여유가 생기진 않아서 몇 달 동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부모님께 갚을 100만 원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일은 저희 어머님도 알고 계세요. 제가 친정 부모님께 급하게 돈을 빌렸다는 걸요. 왜냐면 그때 돈이 급해서 신우한테 부탁했는데 신우가 안 된다며 여윳돈 없다고 거절했고 그게 어머님 귀에도 들어갔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100만 원을 친정 부모님께 갚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님 환갑잔치가 겹쳐진 겁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환갑 챙기는 분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도 여유가 많이 없으니까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하고 생신 축하드리고 그렇게 끝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환갑 기념으로 갑자기 용돈 1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그 말 듣는데 순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본인 생신이라고 100만 원이나 덜컥 달라고 하시다니요. 그때 진짜 제대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생활비며 필요하신 돈은 꾸역꾸역 마련해 드리니까 저희가 진짜 여유가 있다고 착각하신 건지 처음엔 제가 좋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번 달에 여유도 없고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가 많을 것 같아서 그건 좀 무리라고요. 대신 좋은 곳 가서 식사하고 그렇게 생신 보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그런데 어머님 역정 내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왜 여윳돈이 없어? 100만 원 있잖아. 네? 무슨 100만 원요? 내가 다 알아. 사돈댁에 갚을 돈 있다며. 저 그 말 듣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 빌린 100만 원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요? 어머님, 그건 저희 엄마한테 빌린 돈이라서 이번 달에는 갚아드려야 돼요. 사부인이 뭐 100만 원 없다고 어떻게 되니? 사돈어른도 아직 일하고 있고 너네 집 그렇게 여유 없지 않잖아. 어찌됐든 저희가 필요해서 빌린 돈이고 당연히 갚아야죠. 부모 자식 간에 뭘 그렇게까지 하니? 안 갚아도 돼. 사부인도 그래. 그걸 딸한테 꼭 받으셔야겠다니? 많은 돈도 아니고 겨우 100만 원인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사부인도 빌려준 게 아니라 주신 거라고 생각하실 거야. 어머님은 자기 마음대로 저희 엄마가 그냥 주신 거라고 생각하라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 엄청 쪼들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막 있지는 않습니다. 아빠도 원래 하시던 일 퇴직하시고 아파트 경비원 일 하시고 엄마도 아는 분 가게에서 일하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여유가 막 넘쳐나서 저희한테 돈 빌려주시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돈 빌려준 저희 엄마는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어머님이 마음대로 그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엄마도 저희 급하다고 하시니까 힘들게 융통해서 보내주신 돈이세요. 당연히 갚아야죠. 설사 엄마가 안 받는다 하실지언정 저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갚는 건 둘째치고 왜 그 돈을 어머님 본인에게 달라고 하세요? 내 환갑 아니야! 너 내 환갑인 줄 몰랐니?
알죠. 아니까 한정식 집에서 식사하시자고. 안 먹어. 안 먹어도 돼. 대신 100만 원 그냥 현금으로 줘. 나 알아서 쓸 데가 있어서 그래. 내가 자식 새끼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고 아들의 며느리까지 있는데 환갑에 100만 원도 못 받아?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시구나. 그때 제대로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100만 원 달라고 계속 그러시고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단호히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희 100만 원 없고요. 저희 부모님께 빌린 돈은 무조건 갚을 거예요. 어머님 생신 때 식사하려고 했는데 정 싫으시면 식당 예약은 취소할게요. 그리고 저 말고 근식 씨한테 얘기하세요, 앞으로. 뭐야?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도 못해? 저 지금 일하는 중이고 이렇게 오래 통화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얹힌 것처럼 가슴이 갑갑해왔습니다. 어쩜 이렇게까지 뻔뻔하실까 싶었거든요. 저희 사정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리는데 왜 당연히 맡겨놓으신 것처럼 100만 원을 요구할까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툭하면 아들 키워준 값도 못 받냐 하셨는데 남편은 그렇다 치고 막말로 저는 어머님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키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한테 당연하게 손을 벌리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톡 까놓고 제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요. 저희 남편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정말 미안해하더라고요. 저한테 면목이 없고 자기도 이제 진짜 지친다고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 남편은 술을 한잔하면서 지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셨고 경제활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대요. 돈 쓰시는 거 좋아하시고 사치품도 좋아하셔서 그전에도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까지 조금 생기는 바람에 집안 상황이 안 좋아졌었답니다. 남편은 그때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때라 휴학하고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어머님과 동생을 건사했대요.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늘 밝고 명랑해 보이던 남편이었는데 알고 보니 한 번씩 정말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악착같이 죽어라 이래서 엄마에게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어머님은 자꾸 더 달라고 하시고 남들 취업 준비에 집중할 때 본인은 고깃집에서 편의점에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만 죽어라 하면서 젊은 시절 여행 한번 못 가고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사는 게 한 번씩 너무 괴로웠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저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참 행복했대요. 하지만 집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까지 시궁창으로 끌고 못 들어간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던 거래요. 하지만 저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와도 헤어져야 되나 싶어서 너무 괴롭고 죽고 싶었다네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고 밤에는 술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저랑 잠깐 헤어졌을 때 힘들어했던 건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취업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취업 후에도 결혼 후에도 계속 어머니 뒤치다꺼리만 하며 살아야 되고 자기도 이제 너무 지치고 신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 볼 면목도 없고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힘들고 지쳐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저와 남편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솔직히 자기가 호로자식이 될지언정 이제 포기하고 어머니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전화와서 돈돈돈 거리는 것도 미칠 것 같고 미래가 안 보인다면서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기나긴 상의 끝에 다만 1년이라도 아예 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도 지원이 끊기면 어떤 일이라도 시작하실 거고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보셔야
아들네가 힘들게 번 돈의 가치도 아시지 않을까 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지만 남편이나 저나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남편이 따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의 전화가 오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속도 모르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 바로 내 환갑인데 돈은 준비해 놨어? 제가 분명히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당연하다는 듯 돈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죄송하다는 마음마저 싹 가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100만 원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 환갑이라고! 환갑 선물로 내가 100만 원도 못 받아? 내 친구들 다 명품 가방 받고 용돈도 척척 다 받았어. 너넨 정말 너무한다. 있어야 드리죠. 없다고요. 둘 다 사회생활하면서 100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너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니? 근식 씨나 저나 버는 돈 뻔하고 거기서 어머님 생활비에 저희 생활비에 대출금 갚고 저희 엄청 빠듯해요. 그러니까 네가 돈 관리를 못한다는 거잖아. 나이가 몇인데 돈백이 없어서 시어머니 환갑에 용돈도 못 준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뭘 못해? 이제 생활비도 못 드릴 것 같아요. 뭐야? 너 말 다 했니? 지금 그깟 생활비로 협박해? 저희도 너무 지치네요. 근식 씨랑 얘기하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고 어머님이 전화를 계속 하시길래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신우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아가씨. 언니 미쳤어요? 그깟 생활비 그거 얼마 된다고 엄마한테 못 준다 그랬다면서요? 전화 받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그깟 생활비요? 그러면 아가씨가 드리면 되겠네요. 언니 내 사정 몰라요? 남편 돈 받아서 쓰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한테 따로 돈을 드리냐고요. 그러면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아가씨도 대학 나오고 사지 멀쩡한데 일 못해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니 진짜 어이없네요.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요? 늙은 시어머니한테 돈으로 갑질하고 싶어요? 저보고 돈으로 갑질하고 싶냐는 겁니다. 돈 달라고 갑질한 게 누군데요? 저도 부글대는 속을 참고 말했죠. 아가씨, 나한테는 시어머니지만 아가씨한테는 엄마 아니에요? 엄마가 돈 필요하다면 나 같으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드리겠네요. 오빠도 언니 이러는 거 알아요? 네, 오빠가 먼저 그러자고 했어요. 뭐라고요? 진짜 어이없네 둘 다. 지금 바쁘니까 전화 끊을게요. 오빠랑 얘기하세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번호를 차단하자 어머님은 나중에 신호전화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배신당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환갑이라서 100만 원 용돈 받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냐고 하시면서요. 저희 보고 남이나 다름없다고 너네 그렇게 살면 천벌 받는다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있는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어머님에게 신혼 초에 빌려드렸던 돈에 관한 차용증이요. 그리고 그 차용증을 찍어서 아가씨 번호로 이렇게 문자 보냈죠. 남하고 다름없어서 여태까지 생활비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생활용품 다 사다 드리고 했나요?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저희한테 바라는 것만 많으시고 사정이 어려워서 못 해드린다 하니 바로 남이나 다름없다고 천벌 받는다고 욕을 하시네요. 남하고 다를 바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그럼 남처럼 할게요. 신혼 초에 빌려드렸던 돈에 대한 차용증이에요. 관련 녹음도 다 있어서 증거도 있고요. 이거부터 갚아주세요. 안 갚으시면 내용 증명 보내고 법대로 할 겁니다. 저도 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요. 그걸 보내니 다시 단박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빽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언니 진짜 미쳤어요? 아니요. 이제 정신 제대로 들어요. 어머님한테 그 돈 이번 달까지 제대로 갚으시라고 해주세요.
아, 못 갚으시겠으면 아가씨가 대신 갚으시던가요. 내가 왜요? 아가씨 엄마잖아요. 내가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사람 우스워 보여요?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참고 참으니까 정말. 오빠랑 내가 무슨 돈줄이에요? 아가씨 허구한 날 백화점에서 비싼 옷 샀네, 구두 샀네, 잘만 자랑글 올리더만. 그거 하나만 안 사도 어머님 생활비 드리고도 남겠어요. 아들만 자식이에요? 이제부터 아가씨가 어머님 건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빌려드린 돈도 무조건 갚으세요. 안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낼 거니까. 아가씨 뭐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톡 까놓고 오빠야 어머님 아들이지만 나는 어머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에요. 내가 할 말 없어서 여태까지 빌려드린 돈 안 돌려받고 참은 줄 알아요? 아가씨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도 일 한 번 안 하고 결혼까지 오빠 돈으로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그 돈 무조건 갚아요.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다다다 쏟아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아닌데 저도 나름 참고 참았던 터라 한 번 터지니까 쌓였던 게 다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어머님도 아가씨도 연락 일체 없습니다. 돈 갚으라고 하니까 연락이 싹 끊겼죠. 돈이요? 당연히 안 갚으셨죠. 저도 솔직히 그 돈 돌려받으려고 차용증 보낸 건 아니었고요. 남편한테 이 얘기 모두 했고 남편도 미안하다며 신우 연락처도 차단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 연락처를 차단하고 아예 안 보고 산 지 6개월이 넘어갑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사시는 건지 아가씨가 어머님을 좀 도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한테 섭섭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어머님도 자식 며느리 발길 끊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지난날 본인이 어떻게 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인 건 아니라는 말처럼 아들 내외를 돈줄로만 보신 건 참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이번 일을 통해 조금이나마 자신의 행동을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